드디어 위례에 이것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라진 지 무려 58년 만에 부활한 노면전차 트램입니다. 교통불모지라는 오명을 쓰고 10년을 기다린 위례, 그들에게 트램의 시운전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위례의 트램 노선을 따라 걸으면서 위례의 역사부터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공실의 그림자, 그리고 트램이 바꿀 이 도시의 미래 가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계획 발표 당시 이 도시의 이름은 송파 신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성남과 하남의 반대로 공모를 통해 결정된 이름이 바로 위례였죠. 위례는 울타리나 성을 뜻하는 우리말이 한자어로 옮겨져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요. 즉 사방을 둘러막은 큰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2000년 전 백제 온조왕이 세운 첫 도읍지 위례성의 기운이 서린 곳입니다. 2005년 부동산 대책으로 군부대의 터를 다져 만든 신도시가 이제 현대판 위례성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세 행정구역이 묶인 독특한 구조도 사실 이 울타리 안에 하나로 모였다는 역사적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트램의 노선을 따라 걷는 위례 트레킹, 그 시작은 전철 8호선 남위례역에서 출발합니다. 대로위를 지나는 고가브리지를 건너면 3번 출구로 나가게 됩니다. 이곳이 위례 트램의 남쪽 종점인데요. 시운전을 시작한 보라색의 트램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노면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1968년, 그러니까 58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입니다. 위례 트램은 총 연장 5.4km로 26년 12월부터 운행하게 되는데요. 마천역에서 위례의 중앙을 따라 9개의 역을 지나 복정역과 이곳 남위례역으로 연결됩니다. 남위례역에서 트램은 오르막을 살짝 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도시와 트램의 어울림이 아주 좋은 듯합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를 닮은 듯한 느낌입니다. 트램의 양쪽 옆으로 걷기 좋은 보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길가의 상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는데요. 트램 완공이 지연된 만큼 상권의 피해도 참 큰 듯합니다. 트램 선로 주변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뒤돌아본 모습은 걸어볼 만한 참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역인 위례 트램 스퀘어역 부근의 거리는 더 넓은 보도 옆으로 2층 테라스 형태의 상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남위례역 주변보다 상가의 공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절반 이상 비어 있는데요. 위례는 자족 기능이 부재한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이런 특징의 인구 대비 점포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곤 했었죠. 특히 트램 주변은 도로에 접한 상가가 아니어서 그동안 공사 진행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위례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인 이국적인 이 트램진몰이 공실을 더 키우게 된 셈입니다. 트램 시운전이 시작되는군요. 트램이 달리는 풍경, 그동안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26년 말 본격 운행되면 시속 30km 정도로 달린다고 하는데요. 아직 레일이 덜 연마되어서인지 곡선 구간에서 마찰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트램 스퀘어역에서 잠깐 정차했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주변으로 꽤 넓은 공간이 있고 멀리 다리도 보이는데요. 향후에 많은 촬영지로도 손색이 없을 듯한 풍경입니다. 트램 선로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제 창곡천을 건너야 하는데요. 트램이 지나가는 다리로는 건널 수가 없고요. 그 아래 놓인 작은 보행교를 건너갑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물이 다 빠져 있는데요. 물이 차면 호수공원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작은 정자와 걷기 좋은 데크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길은 휴먼링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휴먼링은 위례에만 있는
걷기 좋은 보행자 전용 녹지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한 차와 사람을 완전 분리한 위례의 시그니처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례 중심부를 타원형으로 도는 4.4km의 길입니다. 지금 걷는 창곡천 주변을 역사공원이라 부르는데요. 백제 위례성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 옆에 트램의 분기점이 있는데요. 마천역에서 온 트램이 직진하여 남위례역을 향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우회전하여 창곡천을 따라 복정역으로 가는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광장 쪽으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위례역사공원역 외관이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이 근처는 상가의 공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2층 부분에는 꽤 많이 보입니다. 트램 선로 주변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보행객이 늘어나면 이 상가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겠죠. 시내의 중앙을 통과하는 만큼 트램은 꽤 많은 교차로를 지나게 되는데요. 자동차와 트램의 교차 지점에서 교통신호 체계가 좀 복잡해질 듯 합니다. 이미 우회전도 신호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곳이 생겼더군요. 시운전 기간 동안 위례 주민들은 연습이 되겠지만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오른쪽으로 성남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는데요. 위례에는 3개의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 이름은 같지만 시가 다른 3개의 구역으로 위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나 가구 수로 보면 성남시가 가장 크고 하남시는 상대적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고 좀 늦게 입주되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송파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의 중심 중앙광장에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임대료와 상가의 공실 문제로 뉴스에 등장하던 곳이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공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광장을 보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주 큰 광장은 아니지만 한 도시의 중앙광장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중앙역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중앙광장을 직각으로 지나는 중앙로를 지하화하여 광장이 더 넓어졌습니다. 중앙타워 위쪽 지점에서 새 도시의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광장이 새 도시의 교차점이 되는 셈인데요. 위례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도시로 묶어나가는데 이 중앙광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나온 길과 달라 보이시나요? 같이 만들어진 똑같은 도시입니다. 단지 종량제 봉투가 다르고 서울이라는 이름이 다를 뿐,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보면 서울과 강남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참 큰 것 같습니다. 트램의 선로를 따라 계속 걷고 있는데요.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에서 자유스러운 참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되는 듯 합니다. 중앙광장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상가의 공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층에는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텅 비어있는 트랜짓몰 2층에서 곡선으로 돌아 나오는 트램의 선로가 잘 보이는데요. 위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단연교통이었습니다. 강남 옆인데 강남 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주변에 다른 역이 있었고 남위례역도 생겼지만 단지 깊숙이 사는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 중인 트램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마천역에서 호수공원과 중앙광장을 지나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연결되면 위례는 비로소 섬에서 탈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과의 충돌이나 운영주체 문제로 진통이 많았지만 26년 말 정식 개통되면 위례의 상권 지형도와 집값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역을 지나면 이제 트램은 호수 위를 달리게 되는데요. 신도시의 호숫가답게 휴식 공간으로서 잘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트램이 호수 위를 지나는 모습이 볼만하긴 한데요. 일산이나 동탄처럼 호수가 좀 더 크게 조성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듯 합니다. 이 호수는 원래 도시 계획상의 호수가 아니라 저류지였던 것을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니 더 크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최초부터 수변시설을 더 크게 계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호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탄천을 향해 가는 수변 지역이 꽤 넓게 형성되어 있어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삭막한 도시에 좋은 휴식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위쪽으로 작은 전망대가 있는데요. 내려다본 호수공원과 위례가 참 아름답습니다. 전망대 뒤쪽으로 고등학교 건물이 보이는데요. 유명한 덕수고등학교입니다. 과거 성동구에 있던 상업계 고교 최고의 명문 덕수상고였는데요. 이 명문고도 도시의 인구 변화 흐름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이곳 위례 신도시로 이전을 했군요. 바로 옆에 트램역을 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학이 참 좋아질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멀리 있는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도시가 다르니 교육청이 다르고 교육청이 다르니 다른 교육청 학교로는 배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원도시와는 상대적으로 제일 멀리 있는 하남 위례동의 학생들이 그 피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지금 보이는 포레나 송파 아파트와 위례 호반 서밋, 덕수고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포레나 단지는 덕수고나 송파구 소재 학교에 진학하지만 위례 호반 서밋은 덕수고를 인근에 두고도 더 먼 위례고나 멀리 하남시의 다른 고교에 진학해야 하는 사정이죠. 이런 학군 외에도 위례에는 버스 운행 구역 문제, 택시 할증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최근 도시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 합니다. 26년 말 트램이 개통되면 지자체의 경계를 허물고 위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실질적인 혈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례 신도시 통합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는데요. 하남 위례를 중심으로 서울 편입의 목소리가 가장 높지만 성남시는 세수 감소를, 송파구는 행정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시민연합을 구성해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달라며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남의 경우 시청이 있는 원도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도시의 생활 문화나 정체성을 고려하며 어떤 형태이든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송파로의 편입이던 위례 신도시로의 독립이던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단순히 누구 땅이 되느냐의 싸움을 넘어 생활권 중심의 행정 서비스 통합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도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행정의 칸막이가 주민의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위례가 진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례에만 있는 한국 유일의 트램도 구경하고 휴먼링과 트램 노선을 따라 도심 트레킹도 하고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는 문제, 도시 통합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위례 여행은 참 의미 있는 여행이 될 듯합니다. 위례의 뒷산이 남한산성인 것은 아시죠? 잘 정비된 행궁도 둘러보고 왕복 1시간 정도의 수어장대까지만 가도
서울과 위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례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rmson's travel note